오늘의 중요한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위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수능과 입시와 가짜뉴스인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숙명여고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맥락의 소식인지 알아보시죠. 네, 먼저 그 퍼뜨린 가짜뉴스가 뭐예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태 사무총장이 언급을 한 건데요. 숙명여고 부정시험 사건의 쌍둥이 자매의 아빠인 전 교무부장이 김상곤 전 부총리의 딸의 담임이었다. 그리고 이 김상곤 전 부총리 딸이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학종과 수시료만 뽑는 명문 사립대 치대에 합격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SNS상에 돌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요? 김상곤 전 부총리에게 딸이 3명이 있는데요. 이 둘째와 셋째 딸이 1998년과 2000년에 숙명여고를 졸업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이 전 교무부장이라는 사람이 담임을 맡은 일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둘째 딸은 졸업 후에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셋째 딸은 루머에 등장하는 이 대학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대학을 다녔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98년, 2000년 두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2008년에야 도입이 됐고요. 수시모집 전형의 경우에는 1997년에 도입이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거나 이런 일부 학생만 응시하는 이런 전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사실관계가 안 맞는다 이런 결론인 것이죠. 결국 김용태 사무총장 사과까지 했다면서요? 언론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러 제보가 들어와서 공개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라면서 이 김상곤 전 부총리와 가족, 숙명여고 교사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무리수를 왜 뒀을까요? 어제 이제 수능을 치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전략을 짜는 그런 상황인데 불수능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해서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지금 머리가 아픈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숙명여고 사건은 또 부정시험 문제지만 교사가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또 학종 신뢰 문제 이런 걸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다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김상곤 전 부총리가 뭔가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의 어떤 불신 이런 걸 자초한 인물로 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하나로 엮어서 뭔가 정치적 맥락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려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전 부총리만 거론한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관련 의혹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박원순 시장의 딸이 2002년에 서울대 미대에 진학을 해서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2006년에 법학과로 전과를 했고 이게 아주 이례적인 사례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례적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 서울대 법대 교수의 어떤 인맥들이 작용한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 교수는 이 정권 실세 중에 실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김용태 사무총장의 주장을 거들면서 2002년부터 전과제도가 폐지된 2009년까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 딸 한 명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언급한 실세 중에 실세가 누구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게 내 얘기 아니냐. 나 말고 다른 실세면 따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또 썼는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 2011년에 당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이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해서 펼친 황당무계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이미 해명한 내용인데 그 해명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박원순 시장 딸은 2006년 2월에 전과를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에 이제 방문학자로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국내에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과의 과정에 일절 관여 개입한 바 없고 박원순 시장 딸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 조국 수석 공격 계속 받네요. 그렇죠. 조명근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에 인사검증 책임자라는 이유로 보수 야당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혹 제기도 이런 맥락을 좀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 수험생, 학부모의 불안 그리고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처럼 비출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좀 더 책임성 있는 태도를 갖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재벌 잡는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 KCGI의 자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9%를 보유해서 2대 주주가 됐다라는 사실이 공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시죠.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뜻이죠?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좀 경영 상황의 악화까지 감수하고서라도 단기적인 이익을 빨리 거두고 손을 털어버리는 이런 거로 이제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뭐 벌처 펀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행동주의 펀드라고 할 때는 이와는 좀 반대로 실제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개선시켜서 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좀 비교적 건전한 목적을 갖고 있는 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럼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도 그 경영 상황을 개선시켜 보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주식 보유 목적을 보면은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 평판이나 이런 좀 문제로 기업에 지금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로 보이는 조양호 회장 등을 해임시키겠다 이런 뜻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이 한진칼의 지분 구성을 보면은요,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의 이제 오너일가 지분이 30%를 조금 넘는 안정적 수준입니다. 여기다 이제 국민연금, 한국투자신탁운용, 크레딧 스위스 그룹 등의 나머지 기관의 지분을 합쳐서 그레이스홀딩스에 위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이 오너일가가 소유한 지분의 지금 4에서 한 5% 정도는 미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그레이스홀딩스 측이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한진칼 지분의 한 50% 정도는 소액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은 최근까지 이어진 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질 그리고 전횡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레이스홀딩스가 내년 주총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우호지분 확보에 나설 경우에 소액 주주들이 얼마나 의결권을 위임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 한 4, 5%만 좀 모으면 그죠? 전체 지분에서 그러면 조양호 일가의 지분을 넘어서서 경영권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또 중요한 그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선택도 주목되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5%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민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본격 도입 이런 거를 추진한 바가 있고 그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그게 이제 기업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내용의 방침인데 예. 여기다가 지난 6월 달에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이런 이제 공문을 또 이 대한항공 측이 보내기도 했거든요. 이미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레이스홀딩스하고 좀 한편에 서서 경영권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현재로서는 또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또 최근에 정부가 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런 걸 좀 추진해서 어떤 그 부동산 투자나 이런 쪽으로 몰리는 자금을 좀 건전한 쪽으로 마련해 보자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레이스홀딩스의 움직임이 좀 정부 방침하고도 큰 맥락에서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종합하면 이런 이제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대한항공, 한진그룹 전체적인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